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이 내년에 정책이 PD님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 보니까 봐봐. 소비 활성화 확대 계획이 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오늘은 정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을 참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에서 이걸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찐 전문가 한 분 당연히 모셨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유명해요. 많다고 막 손살을 치지만. 그렇죠. 별로 안 유명해요. 인지 왜 이러냐면은 구독자 수가 49만. 예. 49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 정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내 통장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나한테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이 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가장 어렵죠. 예. 그럼 저희 가도 되나요, 이제? 안 돼.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네. 전인구 소장님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경제 정책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고정하십시오. 좋습니다. 고정 좋아요. 아니 좀 침착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 고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뢰인을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의뢰인이 아이돌입니다. 그럼 빨리 가야죠. 네, 남자 아이돌입니다. 그럼 좀 천천히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자, 오늘은 유진주 그룹이죠. 네, 위아더원 두 분 멤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아더원 창현. 노아입니다. 네, 장현군과 노한군. 네, 어서 오세요. 우리 그 위아더원 컨셉을 또 조금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에 2집 미니 앨범 현기증이라는 곡을 현기증. 네, 이제 펑키한 리듬으로 기반해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솔직하게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되게 영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올해 지금 18살입니다. 그죠? 일찍 데뷔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든 점도 있고 이제 나이로 인해 이득 보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이득 봅니까? 어디 가서 이제 좀 갈 때마다 너가 막내니 약간 막내 대우를 좀 받는 게 있다랄까? 그런 게 있어서 장점이 있죠. 음성이 굵직하고 듣기 좋은데 중저음 베이스 아주 좋아요. 음성은 장남일세. 좋아요. 자, 먼저 우리 의뢰인이 두 분이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일단 여쭤보세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재테크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경제 정책들이 이제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부 경제 정책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점이나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왜 수립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 자체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정부 정책 자체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난 그래도 축구를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서 보면은 수비 1선이 있고 수비 1선이 무너지면 수비 2선이 있어요. 그렇죠. 수비 1선은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경제를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럼 2선. 그 문제가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2선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해결합니까? 이게 정부 정책인 거예요. 확 와닿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축구에서 감독도 잘 봐야 돼요.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히딩크냐 봄프레냐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냐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냐에 따라 또 정책이 달라져요. 축구를 치면은 공격 지향적인 감독이냐 수비 지향적인 감독이냐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하자면 속도.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추진을 하되 속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전에 있던 정부는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 다음 정부에서는 좀 느리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건지 속도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가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세부적인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이제 매년 결정이 되는데요. 매년? 예,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단계. 1단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부가 이제 국정 철학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이 확정 땅 나면은 이제 12월이잖아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12월이 되면은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관계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서 이제 다음 해 정책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오겠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이거 보면은 아 다음 해에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홈피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옵니까? 홈페이지를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그렇지. 근데 이제 제일 편한 건 뉴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어를 치면은 뉴스를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써먹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 검색을 다시 쳐요. 그럼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도 이 관계 부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용어 설명 좀 하나씩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기획재정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네. 여러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배움 2. 이거 보면 우리 저희 아이돌 경제학교 요거 대로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네, 그 수비수 라인을 전체적으로 조율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정책도 조율하고 그리고 이제 다 총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할 거니까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같이 나갑시다. 같이 뒤로 갑시다.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서요? 아, 있죠. 여러분들 경제활동이나 재테크 할 때 이 경제를 움직이는 축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경제를 움직이는 잘- 축이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죄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이제 배우면 되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책을 조절하는데 하나가 통화정책이고 하나가 재정정책이에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알아야 된다.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시장에다 돈을 풀겠다,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에다가 돈을 풀면은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풀렸는데 경기가. 그렇죠. 예. 그럼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도 내리고 돈을 풀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활성화가 경기가 되니까.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경기가 좋아지는 게 꼭 아주 좋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과열이 되면은 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오히려 또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다시 또 선택을 하는 거죠. 안 되겠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걷어들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다시 이제 줄인다고 하죠. 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중의 또 경기를 조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조금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좋을까요? 좋죠. 세금이 그거밖에 안 맞아. 되는데. 돈 남았다 이러면서 그 남은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줄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돈이 너무 넘쳐나고 막 물가가 과열되고 좀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좀 늘리겠죠. 네. 그래서 좀 더 돈을 걷어들이자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을 좀 적자로 편성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많이 쓰자. 많이 쓰면은 대신에 그 돈을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또 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나와 내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청년 활동 지원금. 예. 네, 또 있습니까? 근로장려금 제도라던가 또 행복주택 있거든요. 행복주택 제도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내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모르면 신청도 못하고 못 받으니까 이런 거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요때 쉼표 하나 갑니다. 개인기 하나씩 보고. 개인기 타임. 네, 개인기 타임. 네. 제가 근데 뭐라고 했죠? 개인기 하라고 했잖아요. 개인기 하라고 했잖아요. 아, 눈치 못 채셨네. 아니 왜 이러세요? 제가 근데 아니, 뭐라고 했죠? 할아버지. 아니 내 굿을 내놓으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아, 그 저기 오징어 게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자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방 정부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를 보면은 또 이제 청년들에게 맞는 어떤 지원금 나오는 제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경기도도 경기 지역화폐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돈을 쓸 때 할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정책 발표 시마다 이제 평소보다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 보시게 되는 게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자신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도 자료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각 홈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곳의 채널을 이제 뭐 구독을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인 거죠? 예,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 소리가 전달돼서 진짜 제도를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진짜 모르던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이게 또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기 전에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 좀 많이 긴장했었는데 여기 잘 너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축구 때문에 축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는 게 힘이고요. 아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알기 위해서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되고 있죠. 유튜브 채널 경제배우 2에서 이 모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